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제가 평소에 영상 제작 교육을 하고 다니는데요. 영상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영상 기술 관련 질문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디스플레이, 영어로 디스플레이고 우리말로는 화면 정도로 설명하면 되겠네요. 주변에서 쓰는 화면은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휴대폰 같은 스마트 기기, 그리고 극장이나 홈시어터에서 보는 프로젝터,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디스플레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기술 규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CRT입니다. 예전에 브라운관이라고 불렀죠. 주로 텔레비전이 이 CRT로 만들어졌는데요. 기술적인 건 너무 어려우니까 건너뛰기로 하고요. 그냥 배불뚝이, 텔레비전은 CRT다. 그래서 뭐 옛날 모니터, 옛날 텔레비전은 다 이 CRT 방식으로 만들어졌죠.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게 됐죠. 두 번째는 평판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로 묶기에는 너무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배불뚝이 텔레비전, CRT와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평판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액정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LCD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기술이 적용돼서 LED 디스플레이, PDP 이런 게 나오고 그 이후에는 OLED, 아몰레드, OLED TV 이런 게 나왔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얇다는 거죠. 예전에 브라운관 TV는 두께가 이렇게 사람 몸통만할 정도로 뚱뚱했는데 요즘 나오는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보면 이렇게 얇죠. 요즘 텔레비전이나 모니터가 얇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LCD, LED 뭐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그런데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LCD는 간단하게 좀 옛날 방식이에요. 계산기에서 쓰던 것도 LCD고요. 모니터에서 쓰던 것도 LCD고 휴대폰이나 노트북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도 LCD 화면이에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LCD 모니터는 그 자체로는 정보를 갖고 있는 막이 있고 그거를 보기 위해선 뒤에서 어떤 조명을 밝혀줘야 돼요. 그 조명 때문에 두껍기도 하고 또 밝기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져 보이는 문제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냥 평평한 모니터다, 평평한 텔레비전이다 하면 LCD 디스플레이라고 불러도 됐죠.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그렇게 밝지 않고요. 또 완전한 검정색을 내기도 어려웠고요. 또 저가 모델인 TN 패널을 쓰면 옆에서 보면 색깔이 변해요. 그걸 시야각이라고 하는데 정면에서 볼 때는 선명하고 색깔이 제대로 나오는데 조금만 옆으로 벗어나도 옆에 있는 사람 혹은 가장자리에서 보는 사람의 경우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LCD 패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IPS라는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서 좀 해결은 됐는데요. 아무튼 LCD 디스플레이는 아주 오래된 20년도 더 된 그런 기술이고요. 그 이후에 PDP라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라는 게 나왔는데 잠깐 텔레비전 쪽에서는 보급이 됐는데 지금은 많이 안 쓰고 있죠. 왜냐하면 전기도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방출해서 LCD보다는 보급이 덜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게 OLED, 우리나라에서는 아몰레드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LCD의 경우는 정보를 나타내는 막이 있고 그 뒤에 조명이 존재를 해야 볼 수 있는데 OLED 방식의 디스플레이는 그 자체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훨씬 예전보다 얇아질 수 있고요. 또 LCD 디스플레이가 완전한 검정색을 내기 힘들었다면 OLED,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들은 그 부분에 전기만 끄면 완전히 깜깜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진한 검정색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디스플레이들의 이 OLED 방식이 적용되고 있죠. 세 번째로는 프로젝터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영사기 정도 되겠죠. 예전에 필름 시절부터 필름 뒤에서 빛을 쏴서 넓은 화면에 뿌려주는 거고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장치가 영사기였죠. 그러다가 그걸 전자식으로 바꾼 게 프로젝터고요. 요즘에는 각 가정이 홈시어터용으로 프로젝터를 쓰기도 하고 또 휴대용 프로젝터도 있어서 갖고 다니면서 자동차나 야외에 있는 벽에 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가 됐습니다. 또 예전 프로젝터는 필름을 상영하는 데 쓰인 극장용 영상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컴퓨터나 비디오에 연결해서 원하는 영상을 실내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프로젝터들이 보급됐죠. 요즘에는 아주 작은 제품들이 보급되고 있어서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도 연결해서 야외에서 그것도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동성을 갖고 있는 프로젝터가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젝터의 단점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텔레비전들보다 어두워야 된다는 거죠. 물론 비싸거나 특수 목적으로 나온 제품들은 밝은 낮에도 이렇게 조명을 켜고도 밝게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터들은 어두워야 되죠. 그래서 불을 끄던가 어둡게 만든 다음에야 제대로 볼 수 있지, 불을 켜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환경에서 프로젝터를 튼다면 많이 어둡기 때문에 영상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프로젝터는 어느 정도의 투사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거리를 만들지 못하면 아주 작게 영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텔레비전보다 더 큰 화면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기분도 안 나고 프로젝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겠죠.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단초점 프로젝터예요. 보통 프로젝터는 뭐 이만한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 이만큼을 쏜다. 이 거리가 2, 3m 이상, 5m 뭐 이래야 50인치, 100인치의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즘 나오는 단초점 프로젝터는 50cm, 30cm만 돼도 50인치, 100인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만한 방이 있으면 이쪽이 스크린이면 이쪽 앞에다가 프로젝터만 놓더라도 이쪽에 영상을 큰 화면을 만들 수 있죠. 예전 프로젝터는 여기서 이만큼의 몇 미터 이상의 길이가 필요했다면 단초점 프로젝터는 이만큼의 거리만 있으면 되니까 작은 방에서도 혹은 공간이 넓더라도 사람이 오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아직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쌉니다. 네 번째로는 전자종이를 꼽아볼게요.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CRT, 평판 디스플레이 혹은 프로젝터와는 성격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주로 이 전자종이는 전자책에서 쓰여요. 그 전자책에 들어가는 화면이 이 전자종이입니다. 뭐가 다르냐? 보통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 같은 걸로도 책은 읽을 수 있죠. 갖고 다니면서 책 무게만큼 혹은 책보다 가벼우니까 쉽게 책이나 기사를 읽을 수 있는데 단점은 전기가 많이 소모돼요. 빛을 쏴주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한데요. 사람은 그렇게 빛이 눈으로 직접 오는 디스플레이를 보면 금방 눈이 피로해집니다. 당연하게도 예전에 종이책 볼 때보다 눈이 훨씬 피곤하기 때문에 오래 보지도 못하고 눈도 아프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 전자종이입니다. 전자종이에 쓰는 이 잉크 기술은 다른 방식이에요. 화면에 정보, 글씨나 영상을 보여줄 때 계속 불을 켜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글씨 입자를 만드는 물질이 한번 화면에 입혀진 이후에는 더 이상 전기를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더 오래 갈 수 있고요. 또 그 자체는 빛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주변에 있는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영상이나 글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눈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책장, 종이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단점은 어두운 데서는 못 보죠.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전자책들에는 뒤에 램프 같은 게 들어있어서 빛이 어두운 데서도 책을 볼 수 있게 도와주지만 기본적으로 전자종이는 전기를 많이 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디스플레이와는 다르게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바꿀 때 약간씩의 깜빡거림이 있어요.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한 장 바꿀 때마다 깜빡거리진 않지만 자꾸 내용을 바꾸다 보면 언젠가 그걸 좀 깨끗하게 화면을 지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한 번씩 깜빡거려서 종이책을 읽을 때보다도 눈에 거슬리고 또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처럼 늘 밝고 선명한 화면만 보여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해상도가 뭐냐? 말이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좁은 공간, 단위 면적에 얼마나 많은 칸이 나눠져 있는가를 말합니다. 보통 디지털 카메라를 살 때나 따질 때, 성능을 따질 때 몇만 화소야라고 물어보죠. 그 말은 한 장의 사진을 찍을 때 그 안에 몇 칸이 나눠져 있어서 얼마나 세밀하게 사진을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디카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에서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같은 크기의 화면이라면 해상도가 높은 화면과 해상도가 낮은 화면을 봤을 때 해상도가 높은 화면은 훨씬 선명하고 세밀하고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반면에 해상도가 낮은 화면은
흐리멍텅하고 뿌옇고 선명하지도 않아서 옛날 텔레비전 보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가 높다는 건 그냥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일수록 비쌉니다. 첫 번째는 좀 옛날 방식이에요. VGA나 XVGA 해상도인데요. 보통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이렇게 숫자 곱하기 숫자로 나타내요. 이 말은 가로는 640칸으로 나누고 세로는 480칸으로 나눴다는 소리예요. 1024, 768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해상도가 높다, 이 숫자가 높다는 거는 같은 크기의 화면이라도 더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정밀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640, 480 해상도, 1024, 768 해상도는 4대3 비율이라 옛날 텔레비전이나 옛날 모니터에 많이 쓰였고요. 요즘에는 별로 보기는 쉽지 않아요. 1280, 720 HD 해상도인데요. 이것도 요즘에는 쉽게 보긴 어렵지만 저가의 스마트폰이나 저가의 모니터, 저가 TV에서 많이 쓰는 해상도입니다. 예전보다 옆으로 길어진 16:9 화면이란 거 말고는 크게 화질 차이를 경험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FHD가 바로 나와서 그렇죠. FHD 1920, 1080 해상도를 갖고 있는 FHD는 지금 대부분의 영상물이 갖고 있는 표준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텔레비전들이 일단은 FHD를 기준으로 제작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영상을 기록하고 상영을 합니다. 이것보다 부족하면 화질이 안 좋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 높으면 이거는 일반인 대상보다는 좀 더 나은 수준이네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이왕 텔레비전을 사신다면 적어도 FHD 정도 지원을 하는 텔레비전을 사셔야 되고, 특히 큰 모니터나 큰 TV를 사실 경우에는 꼭 FHD 이상을 사시는 게 눈에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언론에서 나오는 UHD라는 게 있습니다. 3840, 2160의 해상도를 갖는데요. 이거는 FHD보다 4배 더 높은 밀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같은 크기라고 하면 4배 더 촘촘한 화면이 될 수 있고요. 같은 해상도라고 하면은 더 큰 화면으로 모니터나 TV를 키워도 선명하다는 말이죠. 당연히 좋죠. FHD만 해도 이렇게 화질이 좋았어 라고 하는데 UHD 화면을 보면 정말 눈이 돌아갈 정도로 화질이 좋은데요. 문제는 아직은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보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단점이 많은 게, 일단 UHD로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도 많지 않고요. 또 집에 UHD TV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대부분 FHD나 HD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옛날 텔레비전, 옛날 배불뚝이 CRT 텔레비전을 쓰고 있잖아요. 언제 UHD 텔레비전이 보급될까요? 제조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지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카메라와 이 디스플레이만 보급된다면 예전에 FHD 방식보다 부족한 애들은 금방 사라질 것 같은데 기다려 봐야죠. 그리고 혹시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2K나 4K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FHD나 UHD랑 비슷한 말인데요. 영화에서 쓰는 해상도 규격을 말해요. 그래서 예전에 필름은 화질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디지털 장비로 오면서 그 필름의 해상도를 흉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전에는 2K, 그러니까 2048 곱하기 1080 해상도만 겨우겨우 만들어냈다면 요즘 디지털 카메라들은 4096 곱하기 2160이라는 해상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걸로도 예전에 35mm 필름, 극장용 영화 만드는 그 필름의 해상도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디스플레이에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가 4K 정도면 된다 라고 해서 지금은 극장용 카메라와 극장용 프로젝터는 적어도 4K는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6K, 8K 장비도 나와 있고요. 그런 프로젝터도 보급된다면 극장에서 더욱더 선명한 필름에 근접한 화질을 감상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해상도는 단위 면적이 얼마나 많은 칸으로 나눠져서 영상 정보를 보여주는가를 말하는 단위고요. 해상도가 높다는 건 화질이 좋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를 사실 때는 카메라든 디스플레이든 해상도가 높은 것을 사시는 게 좋고요.
녹화를 하거나 보여줄 때 적어도 풀 HD 1920 곱하기 1080 해상도 이상을 지원하는 장비를 사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화면 비율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면 비율. 해상도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많이 와닿으실지 몰라요. 보통 화면 비율은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4대3, 16대9 이런 숫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이 화면 비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비율을 설명하려면 먼저 블랙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영상을 볼 때는 화면에 꽉 차게 보죠. 그런데 가끔씩 화면에 꽉 차지 않는 영상들이 있어요. 가령 16대9 디스플레이로 4대3 비율의 영상을 볼 때는 양쪽이 비어 있어요. 또 4대3 모니터, 4대3 디스플레이로 16대9의 화면을 볼 때 위아래로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는 공간이 까맣죠. 그래서 블랙바는 화면보다 영상의 크기가 작을 때 그 나머지 공간을 채워주는 그 까만 공간을 말하는데요. 이 4대3 비율은 한 20년 전만 해도 누구나 갖고 있던 텔레비전의 비율이었고 대부분의 모니터가 갖고 있는 비율이었습니다. 4대3.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죠.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대부분의 디스플레이가 이 16대9를 갖게 됐습니다. 텔레비전도 그렇고요. 장점은 4대3 화면보다 옆으로 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방송국의 영상들이나 대부분의 인터넷 영상들은 이 16대9 비율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필름 시절부터 영화는 16대9보다 옆으로 더 긴 비율을 선호했어요. 가령 극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필름으로 찍었던 영화의 대부분의 비율은 1.85대1이었어요. 16대9가 1.78대1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옆으로 약간 더 긴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16대9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옛날 극장용 영화는 1.85대1 영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옆으로 더 긴 영화를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게 21대9고요. 그걸 나누자면 2.35대1, 2.39대1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대2를 넘잖아요. 옆으로 훨씬 가로로 확장됐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옆으로 긴 화면이 좋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나 건물같이 세로로 서 있는 피사체를 잡을 때는 4대3 화면이 좋을 수도 있어요. 4대3 화면 안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16대9를 넘어서 1.85대1이나 2.35대1 즉 21대9 화면으로 영상을 찍을 때 사람이 서 있으면 너무 많은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공간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뭔가를 채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중간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도 고민이죠. 그래서 21대9 화면을 시네마스코프 비율이라고 부르면서 영화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옆으로 넓어진 만큼 사용하기가 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2.35대1 시네마스코프의 경우는 영화를 보기엔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일반적인 디스플레이가 16대9면은 2.35대1 영상을 보여주면 위아래 까만 화면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내 모니터는 이만한데 그 모니터가 훨씬 작게 느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1대9로 만들어진 영상을 볼 때만 21대9 모니터나 디스플레이가 쓸모가 있지 그게 아닌 경우에는 블랙바가 워낙 많이 생겨서 오히려 화면이 시원하고 큰 거를 못 느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21대9 화면으로 보면 영상이 이래요. 계단 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한 무리의 사람, 중간 무리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리 사람이 있는데요. 이걸 21대9 화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4대3 화면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게 확 줄어듭니다. 차이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로 집에 4대3 브라운관 TV로 영화를 봤다. 그러면 원래 21대9로 찍은 영화의 경우든 1.85대1 비율로 찍은 영화든 많은 정보를 놓치고 심지어는 아예 다른 영화를 봤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4대3 화면에서는 이쪽 사람만 나오고 이쪽 사람만 나오고 번갈아서 화면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둘 다 나오는 장면으로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화면 비율이란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노력과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보려면 그 비율에 맞춰서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맥스입니다. 아이맥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극장에 아이맥스 상영관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맥스 영화는 일단 세로로 길어요. 그래서 아이맥스 필름으로 찍은 영화를 일반적인 극장에서 본다면 많은 정보를 놓치게 돼요. 최근에 개봉했던 덩케르크의 경우도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는 비행기 세대가 나란히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다 찍었어요. 하지만 일반 극장 화면에서 1.85대 1이나 21대 9 화면으로 볼 경우에는 비행기의 절반씩이 잘리죠. 거의 다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놓쳐요. 이게 비행기니까 그렇지 위아래 글씨나 사람 얼굴들이 있으면 아예 그 사람은 화면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맥스 방식으로 찍은 영화는 꼭 아이맥스 상영관에 가서 봐야 되는데요. 네, 그것도 우리나라 극장들은 대부분 제대로 아이맥스 규격을 지키지 않은 곳이 많아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감상할 때 필요한 몇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좀 어려웠나요? 그래도 이런 기술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 내가 어떤 장비를 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런 기술을 알므로 해서 이것과 유사한 좀 더 어려운 기술을 접근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물건을 살 때 그 뒤에는 설명서나 기술 규격 같은 걸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모르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아, 내가 갖고 있는 장비가 이런 성능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